지금부터 2021년 8월 13일 매달 13일 2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13일의 지킴이 1인 기자회견을 전태일 다리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일의 지킴이는 지난 4년여 동안 이곳 전태일 다리에서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고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서로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13일의 지킴이 공동체는 이곳 전태일 다리에서 매달 2시에 기자회견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힘든 순간들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날 전태일 동지가 1970년 11월 13일 이곳 평화시장에서 분신항거한 그 날을 기리며 13일에 2시에 매달 이곳에 모임으로써 전태일의 그 삶을 생각하고 전태일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계승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가져왔습니다. 13일의 지킴이는 전태일 동지가 1970년 11월 13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라고 외치며 분신항거했던 그날 그 장소에서 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지금도 2021년인 지금도 1970년 11월 13일과 다름없는 일들이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딘가에서 어떤 우리의 동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우리의 동생들 혹은 우리의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 어떤 분들이 지금도 어떤 곳에서 이 궁핍한 삶을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게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시면서 이 가난을 벗어나고자 혹은 고통을 벗어나고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운명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디선가 힘들게 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전태일 다리에 있는 이 전태일 동지, 이 전태일 동지의 삶을 우리에게 또한 각인시켜 주시곤 합니다. 어딘가에 계시는 수많은 전태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13일의 지킴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회를 보는 저는 13일의 지킴이이면서 전단심판국민행동의 대표 김명신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에 그 후에 청계 피복노조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청계 피복노조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폐쇄되었고 또한 파기되어서 이 전두환으로부터 우리는 전두환의 5.18 학살의 만행뿐만 아니라 청계 노조를 폐쇄한 그 만행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13일의 지킴이는 이곳 전태일 다리에서 매달 2시에 이곳에서 분신항거한 1970년 11월 13일에 들꽃으로 사나운 전태일 동지의 그 삶을 생각하고 전태일 동지가 남긴 일기장을 낭독을 하면서 전태일 동지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고뇌와 고민 가운데에 분신항거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전태일과 같은 삶,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전태일의 삶을 오늘의 우리가 2021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씩 여기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열심히 일상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각자의 생계 전선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수많은 전태일 여러분들과 함께 이 13일의 지킴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1970년 전태일이 분신항거한 이후에 만들어진 전태일 추모가를 여러분들 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970년 11월 13일에 전태일 동지를 생각하면서 전태일 추모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악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가슴 속에 파고드는 소리, 전태일 통지에 외치던 소리,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헛되이 말라, 외치던 그 자리에 젊은 피가 흐른다. 내 곁에 있어야 할 그 사람 어디에, 다시는 없어야 할 쓰라린 비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헛되이 말라, 외치던 그 자리에 젊은 피가 흐른다. 내 곁에 있어야 할 그 사람 어디에, 다시는 없어야 할 쓰라린 비극. 이 전태일 추모가는 1970년대에 청계 피복 노조의 그 노조 동지들께서 만드신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악보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속으로 음미를 하시면서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일 추모가입니다. 지금도 가슴 속에 파고드는 소리, 전태일 통지에 외치던 소리,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헛되이 말라, 외치던 그 자리에 젊은 피가 흐른다. 내 곁에 있어야 할 그 사람 어디에, 다시는 없어야 할 쓰라린 비극,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헛되이 말라, 외치던 그 자리에 젊은 피가 흐른다. 내 곁에 있어야 할 그 사람 어디에, 다시는 없어야 할 쓰라린 비극. 이 노래는 전태일 추모가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평화시장 입구에서 1970년 11월 13일에 우리들의 동지 전태일 동지가 불꽃으로 선항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이곳에 세워진 전태일 동상 옆에서 전태일 다리라고 명명되어진 이곳에서 우리 13일의 지킴이 전달식한 국민행동이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의 시를 전태일 열사의 일기장에서 발췌해온 일기를 한 분씩 들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수예 선생님 이곳에 오셔서 첫 번째 일기 낭독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는 우리 백승호 동지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를 그러면 우리 김원아 선생님이 읽어주시고 세 번째를 우리 백승호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윤수예 선생님, 크게 천천히 낭독해 주십시오.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길 바라네. 그러면 내 성번개가 천지를 무너뜨려도 하늘이 바닥이 빠져도 나는 두렵지 않을 걸세. 그 순간 무엇이 두려워야 한단 말인가? 두려워서야 될 말인가? 오히려 평온해야 될 걸세. 완전한 형태의 안정만을 요구하네. 그 순간이 중요한 거야. 그 순간이 지나면 그 후론 거짓이 존재하지 않네. 그 후론 완전한 백일세. 그 순간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니까. 전후는 염려네. 전태일일기 동생 전태삼 옹김. 예,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윤수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김원아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두 번째 전태일 열사의 일기를 낭독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크게 읽어주십시오. 전태일 열사 일기.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간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 곁에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오늘은 토요일, 8월 둘째 토요일.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에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1970년 8월 9일 삼태산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전태일 성 동생 전태삼 옹김. 예, 감사합니다. 정말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백승호 선생님 나오셔서 세 번째 전태일 열사의 일기를 크고 천천히 읽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전태일 열사 일기. 사랑하는 친우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이 순간에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 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고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미안하네. 용서하게. 테이블 중간에 나의 좌석을 마련해 주게. 원섭이와 재철이 중간이면 더욱 좋겠네. 좌석을 마련했으면 내 말을 들어주게. 그대들이 아는 나, 그대들이 전체의 일부인 나,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러야 할 통일을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반일어 간다네. 어쩌면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절타에 구애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에 다 못 굴린 통일을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 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데 둘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전태일 일기, 동생 전태삼 옹김, 백승호 낭독. 아이고, 정말 잘 읽으셨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13일의 지킴이가 매달 13일 2시에 전태일의 다리에서 갖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우리들의 전태일 동지가 이곳에서 불꽃으로 산하에 갔습니다. 그가 불꽃으로 산하에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외친 말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이렇게 외치면서 불꽃으로 산하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전태일 동지의 그 삶을 생각하고 전태일 동지가 남긴 6필 원고, 6필 일기장을 우리가 다 같이 읽고 22살의 그 청년 전태일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권위와 어떠한 마음으로 불꽃으로 산하하면서 분신한가할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 13일의 지킴이가 우리 사회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그 작은 실천을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이 2021년 8월 9일 연희동 전두환 집 앞에서 가졌던 기자회견문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우리가 가졌던 8월 9일 날은 여러분들이 방금 들었듯이 8월 9일은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결단을 한 날입니다. 또한 그날 삼성 부회장인 이재용 씨의 가석방을 결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은 광복 76주년으로서 내일이 8월 14일이고 그 다음날이 8월 15일입니다. 우리가 광복된 지 76주년이지만 우리 한반도는 아직도 분단된 땅이요, 실향민들이 고향에 갈 수도 없는 슬픈 상태입니다. 지금 이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저는 또한 실향민 2세입니다. 아버지가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이시고 어머니가 황해도 해조 출신인 원적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고향 땅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온 삶입니다. 언제쯤이나 아버지의 고향인 평양에 갈 수 있을까, 언제쯤이나 어머니의 고향인 해주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올해가 광복 76주년이지만 우리의 한반도는 허리가 잘린 동강난 분단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언제쯤 우리가 국에 두고 온 형제 자매를 볼 수가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우리의 자녀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생소한 땅으로만 여겨지는 그곳에 북쪽에 갈 수가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또한 북쪽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이 대한민국에 올 수가 있을 것인가요? 지금 우리는 광복이 된 지 76주년이 되었지만 우리의 한반도는 미국과 러시아와 또한 일본과 중국과 주변의 일강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민족 자주의 굳건한 의지를 갖고 우리가 이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가 이끌어 간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루속히 이 동강난 허리가 잘린 이 한반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허리가 잘린 한반도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13일이 지킴이는 또한 이곳에 나왔습니다. 1970년 11월 13일에 이곳에서 분신한 한 전태일 동지를 생각하면서 또한 이제 내일 모레면은 광복 76주년인 이 땅 한반도에서 아직도 허리가 잘린 한반도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통일이 되는 그날을 염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민족 자주의 꿈을 견고히 지니면서 이 땅의 통일의 그 순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다같이 이곳의 13위 지킴이들과 또한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의 전태일 무수한 동지들과 또한 어머니들, 아버지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삼촌, 언니, 이모, 고모들과 더불어 함께 생각하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생존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들의 고모요, 이모님들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동강난 허리가 잘린 이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 각자 생각해 나가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모든 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고 만남도 어렵지만 우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한 사람씩 여기에 나와서 그날을 염원하며 통일된 한반도를 염원하며 이제 광복이 76주년째이지만 아직도 허리가 잘린 우리의 한반도의 이 비극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전쟁이 참화가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다시는 우리가 외세의 열강에 우리가 휘둘려서도 안 될 것이며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가 한반도의 민족 자주 통일의 그 길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 계신 우리의 어머니들 혹은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삼촌 같으신 분들 우리의 또한 작은아버지 같으신 분들 할머니 같으신 분들 우리 혹은 오빠 같으신 분들 언니 같으신 분들과 더불어 이것에 모수한 전태일들과 더불어 이것에 모수한 13일의 지킴이들과 더불어 그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김헌아 선생님께서 먼저 이 기자회견을 한 2달락을 읽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2021년 8월 9일 기자회견문. 오늘은 8월 9일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시민공동체는 1970년 11월 13일 불꽃으로 산한 전태일 열사가 그해 8월 9일 삼각산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쓴 일기를 서두에 쓰는 것으로 기자회견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간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에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오늘은 토요일 8월 둘째 토요일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에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최근 서울북부지방경찰청은 전태일 여사의 어머니이자 노동자의 어머니인 고 이소선 여사의 1980년 12월 12일 계엄포 위반 사건을 40년 만에 올해 4월 재심 청구하였다. 이 계엄포 위반 사건의 범죄 사실은 1980년 5월 4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등교생 약 500여 명의 시국 성토 농성에 참석하여 청계피복 노조의 결성쟁이,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에 관한 연설을 했다는 것과 1980년 5월 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금속노조원 약 600여 명과 합세하여 노동상권 보장하라, 민정이양하라, 동일방적 해고 근로자 복지시키라 등의 구호를 외침으로써 각각 불법 집회를 했기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 재심 청구 이유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 후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 행법상의 발단죄, 행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에 해당하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정유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예, 윤수혜 선생님. 이 전두환 계엄 후보 위반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 사태와 1980년 5.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재심 청구서의 내용이다. 이제라도 잘못된 판결은 바로 잡혀야 할 것이다. 오는 8월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가석방을 심의하는 날이기도 하다. 노동자는 재봉틀이 아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가 1970년 8월 9일 삼각산에서 자신의 결단을 스스로 완전에 가까운 결단이라고 규정하며 불쌍한 형제의 곁으로 마음의 고향인 평화시장 어린 동신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것은 생을 두고 맹세한 것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는 길이며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을 위해 가겠노라고 41년 전 오늘 결단한 날이다. 전태일이 꿈꾼 전후가 염려 없는 세상을 위해 1970년 8월 9일 평화시장 재단사였던 전태일은 기계처럼 일할 것을 강요당하며 착취당하는 노동환경을 바꾸고자 인투하였고 마침내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다. 전두환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과 특혜로 성장한 재벌들이 분배 정의를 외면하고 피해 학살 위에 군사 반란으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전태일의 유언으로 만들어진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폐쇄한 만행의 역사는 아직도 사죄받지 못하였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감과 사면 논의는 정경유착의 고질적 뿌리를 잘라내고 기형적인 산업구조의 개혁과 공정성과 분배 정의를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자, 우리 백승호 선생님이 마지막 장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연희동 기자회견문을 이어서 낭독합니다. 5.18 직전인 1980년 5월 4일에 고려대학교에서 가진 시국 성토장에서 청계 피복노조 결성 경위 등과 노동조건에 대해 연설하고 5월 9일에는 민정 이양 촉구와 노동 3권 보장 및 해고자 복직 요구를 내세운 대중강연을 한 사실로 고 이소선 어머니가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사실에서 국민을 지배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정권 유지를 위해 숱한 간첩단 조작 사건 및 군의 문사 사건을 낳고 강제 징집과 녹화 선도 공작의 만행을 자행하여 젊은 대학생들의 영혼과 육체를 짓밟은 전두환 군부 정권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오늘 2019년 12월 말에서 2020년 3월 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시해온 5.18 사진 판넬들을 다시 이곳에 갖고 나왔다. 5.18 묘역에 엎드려 사죄한 보수당 김종민 씨의 사진, 5.18 공수부대원이 자배의 눈물을 흘리며 유족을 부둥켜 안고 사죄의 눈물을 흘리는 사진, 5.18 공수부대 지역대장이 5.18 묘역에서 엎드려 사죄하는 사진 또한 들고 나왔다. 그동안 우리 전두환 심판국민운동은 광주에 투입된 5.18 군수부대원들의 고백과 사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전개해왔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 실체와 진실을 가리는 작업이 완수될 때 우리는 미래의 문을 열어젖히고 성큼성큼 걸어가게 될 것이다. 1931년생으로 90세인 전두환은 5.18 학살과 헌정유린, 각종 국가폭력 만행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엎드려 뉘우치고 참회하고 즉각 사죄해야 한다. 오늘 오후 2시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죄를 다루는 재판부는 사죄하지 않은 전두환에게 추경을 선고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전두환은 국민과 역사 앞에 엎드려 뉘우치고 참회하고 사죄하라! 2021년 8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전국 전두환 심판국민행동 시민공동체.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사상으로 토해내셨습니다. 우리 백승호 선생님. 지금 읽으신 기자회견은 2021년 8월 9일 광주 법원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시의 연희동 집 앞에서 가졌던 기자회견의 전문을 다시 한번 낭독한 것입니다. 오늘은 1970년 11월 13일 이곳 평화시장 앞에서
불꽃으로 사는 전태일 동지의 그 기일인 13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매달 13일 2시에 우리 13일에 지키면은 이곳 전태일 다리에 와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여기에 계신 수많은 무수한 전태일들과 더불어 우리 13일에 지키면은 이분들과 더불어 함께 소통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떡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전태일이 나눠주었던 풀빵을 생각하면서 우리 13일의 지킴이가 시루떡을 해갖고 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시루떡을 해왔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실제로 풀빵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날씨가 풀리고 코로나 이 상황이 좋아진다면 전태일이 실제로 나눠주었던 그 풀빵을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풀빵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올바로 그리고 참으로 잘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들을 여기 계신 우리의 시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13일에 지킴이로서 1970년 11월 13일 사망한 전태일 동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곳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신 전태삼 선생님께서 오셔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함으로써 오늘의 이 13일의 지킴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삼 선생님의 마무리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어? 아까 계셨는데. 이렇게 관심 보이는 분한테 예, 그리고 여기 13일의 지킴이에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시민들께는 여러분들이 그 시루떡을 하나씩 자유로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떡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냥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자 십시일반해서 주머니를 털어서 매달 13일날 우리가 떡을 해갖고 옵니다. 오늘 방금 해온 이 싱싱한 떡을 여기에 오고 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 모임에 또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전태일을 사랑하는 동지들 누구나 전태일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시민 여러분 누구나와 더불어 떡을 나누기 위해서 13일날 우리가 여기에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전태일이 나누었던 그 풀빵을 생각하면서 저희는 풀빵 대신에 시루떡을 갖고 나왔습니다. 혹시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우리 여기 시민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현수막에 써있는 것처럼 우리는 13일의 지킴이입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외치며 산하에 가신 전태일 동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전태일 열사의 친동생이신 전태삼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태삼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13일 금요일인데 오늘은 우리가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코로나 방역에 준수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원흉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방역의 일환으로 한 사람씩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접촉을 하지 아니하고 코로나가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재발의 준비를 하고 이 자리를 우리가 마련하신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시민공동체와 그리고 13일의 지킴이 이 13일은 1년 12번 모이는 이러한 날을 4년 동안 5년 동안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의 의미와 뜻은 매우 우리가 깊이 그리고 역사 위에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70년 11월 13일은 70년 11월 13일은 13일의 금요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 8월 13일의 금요일은 그 날과 어쩌면 동일한 그러한 날로 우리 역사위에서 뚜렷하게 우리 노동자들의 삶과 서민의 삶과 민중의 삶들이 역사의 질곡 속에서 6.25의 동족 상쟁 피 흘린 역사 위에서, 그리고 4.19라고 하는 혁명 위에서, 그리고 박정희의 그 4.19 혁명의 민족 정신을 왜곡하고 군부가 5.16 군사 쿠데타로 이 민중과 백성을 억압하고, 그리고 같은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몰수해버렸던 그러한 그 길 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80년, 87년 민중의 자유를 위한 행진으로 민주주의를, 집정 민주주의를 이루기도 한 날이기도 합니다. 향후 우리가 이 11월 13일 금요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민중과 나라와 또 온 세계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기약하고 약속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평화시장을 지나는 사람들이나 또 대한민국의 어느 길에서 어떠한 삶에 종소하고 있는 지휘보화를 막론한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그리고 향후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한 사람의 참모습을 이제 이 세상이, 이 시대가 복원해야 될 그러한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목소리가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그리고 청와대 행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또 문화부에서나 역사기록원에서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나 추모연대에서나 이 땅의 모든 정의를 위해서 일어선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각인되어진 그날이 70년 13일의 금요일이고, 오늘 바로 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이 8월 달에는 여러 가지가 함께 모여서 이 나라의 역사를 여보하고 다시 성찰하고, 어떻게 하게 되면 국민들이 미래의 꿈을 캠퍼스에서, 학생들에서, 또 시장에서, 각종 일정 공장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염원을 담은 날이기도 합니다. 향후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한 사람의 참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역사 위에서, 현장 위에서, 각 도처에서, 생활 속에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일궈놓은 땀 흘린 그러한 위대한 값진 노동의 가치를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의 이정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염원해왔던 그 염원과 그 오랜 수건 민족사 위에서 이제는 한 사람의 참모습을 복원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 땅 위에 고되고 힘들고 피곤했던 사람들이 그 모든 땀과 눈물과 그리고 함께 도모했던 생활 전선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이정표와 지표를 삼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바로 우리가 13일의 지킴이로 전두환 식판 국민행동신문 공동체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름답고 그리고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우리의 삶들이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우리의 민족사적 뚜렷한 하나의 이정표는 여기 이 자리에서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일요일을 쉬게 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외쳤던 전태일의 한 생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인생은 연극이다. 되도록이면은 그 배역을 아작을 맞지 말자고 했던 전태일의 음성과 그 외침의 목소리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그 부탁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코로나 방역에 전 세계의 국민은 일관되게 코로나 퇴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세계 각각 도처에서 쉼없이 브라운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 11월 13일의 지킴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죽음은 있어도 문제요, 죽음은 없어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13일의 지킴이와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요, 만약에 죽음이 끝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소중한 뜻이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일상에 동무했던 또는 노동의 현장에서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죽음은 있어도 문제요, 죽음은 없어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고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의 노동자들이 일궈놓은 이 세상의 노동의 가치를 모든 국민과 나라와 온 세계가 함께 나누어서 남북이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는 우리에게 같은 전두환 이로 말미암은, 박정희로 말미암은, 군사독재로 말미암은 인간의 차별과 그리고 죽음과 고통과 그 유가족들의 슬픔이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신 전태산 선생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전태일 동지가 1948년생이고 우리 전태삼 선생님은 1950년생입니다. 2살 아래의 동생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고 지금까지 묵묵히 50년을 오셨습니다. 13일의 지킴이 우리 전태삼 선생님과 함께 이곳에서 오늘 2021년 8월 13일에 기자회견을 이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우리가 매달 13일 2시에 이곳에 시루떡을 들고 우리가 다시 이곳에 올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시민분들과 같이 나누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